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법에는요, 저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2003년 제가 그때 국세청하고 처음 인연을 맺을 때부터 야, 세법이 전부 다 이렇게 사회주의 좀 국가 냄새가 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싸게 팔았어?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법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저는 이제 민법을 한 9년 정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 법률 관계라는 게, 모든 게 다 법률 관계로 귀속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민법 총칙이 진짜 간단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아, 원론, 뭐든지 원리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라고 한 거죠. 거기서 제가 느낀 거에 사적자치 원칙이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금매 돈이 필요하면 빨리 내놔야 될 거 아니면 싸게 내놔야 누가 사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물건을 아쉬워하는 사람한테는 아니 밀고 밀당하다가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비싸다는 개념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실거래가니까, 실거래가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어떻게 팔았든 싸게 팔았든 비싸게 팔았든 그거를 왜 일반 대중들의 어, 시가로 잡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가격으로 신고해라.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싸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거를 증여를 잡겠다?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 싸게 팔았으면 나중에 양도할 때는요, 취득가액이 낮으니까 그만큼 양도세가 더 높잖아요. 단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받아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세법이 나서가지고 경제활동 주체들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사회주의다 이겁니다. 세법은 경제활동 주체들이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 경제 행위가 매매든지 소비대차든지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본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를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자 소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금전 소비대차는 이자부도 있고 무이자부도 있거든요. 없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배가 너무 아파. 국가 입장에서는. 그럴 거를 못 보았어. 게다가 내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국권의 주재자인데, 내 나발이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장사하게끔 해가지고 돈 벌어주게끔 해줬는데 나한테 그거를 지금 안 주고 나중에 뒤에 주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국가가 깡패가 아니잖아요. 도와줘야지. 도와주고 조성행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요만큼 해가지고 나눠 먹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나눠 먹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칼럼 쓴 것들이 뭐냐면은, 증세를 통해 가지고 복지하겠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대통령을 능력 있는 사람 뽑으려고 막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세금 걷어 가지고 뭐 하겠다 하면은 누구나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이라면은.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거는 바로 그거죠. 증세 없이도 나라 파이를
키워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그런 능력을 갖췄느냐.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증세 없이도 국가 세금 누수를 막는 게 그게 먼저예요. 먼저 누수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해 버리면은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독에 바닥을 어 밑 빠진 거를 채워 놔야 메꿔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물을 부으면은 채워지죠.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지금 세금 국가화 돼 가지고 세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걷는데 그 돈이 세금이 지금 어디로 가고 누구의 인마이 포켓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게 투명하지 않으면은 괴로운 거죠. 2조 후기 때 삼정문란이라는 게 뭐 현대표라고 그게 재현되지 않느냐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매간 매직이 옛날에는 있었으니까 막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싸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현대에서는 매간 매직 없습니까? 다 숨어서 할 수 있잖아요. 숨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추적해야 될 사람들이 추적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하는 거고, 그거를 단죄해야 될 사법부가 그거를 또 안 하고 눈 감고 있으면 그것도 직무유기죠. 지금 우리나라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세금 안 내본 사람은 뭐 높냐고 그러죠. 돈 벌었으면 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본인이 한번 내보세요. 지금 5월 30일까지 종소서 신고하니까 본인이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한번 세금 한번 내보세요. 원천징수 당하는 그런 것 말고 한번 사업소득세를 한번 내보시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게다가 4대 보험까지 같이 하면은 최고 구간이 45%인데 거기에 이제 지방세 4.5 하면은 49.5잖아요. 거기다가 4대 보험 하면 53, 54%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 장사를 해 가지고 50%가 내 걸 가져가야 내가 뭐 장사할 맛이 나지. 국가가 50% 넘게 가지고 가고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나눠 먹 경제 주체들이 나눠 먹으라 하면은 그 50%가 전부 다 내 것도 아니잖아요. 소득의 창출에 관여된 사람들 거를 다 나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율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출 누락에 항시 그게 없이 그걸 리스크를 안 지면은 벌지를 못한다. 경제활동 주체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범법자 만드는 거예요. 탈세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높아서 못 낸다 이거예요. 그거를 다 주고 나면은. 저희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벌써 한 5년 전에 갔을 때 그쪽에서 이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내냐? 세율이 얼마냐?" 26%라 하더라고요. 26인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6인가 27인가 이렇게 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네들은 복지 국가잖아요. 저희들은 세금 그만큼 내면은 그게 세금 낸 만큼의 80%가 저한테 노후에 이렇게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세금을 내도요, 많이 내도 눈을 부라려요. 더 빼먹은 거 있었는가 하면서 세무 공무원들이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납세자는 더 조리다니까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관존민미예요. 관이 이거예요, 관이. 근데 그 공무원의 그 사고라는 게 조직 속에 있을 때 그 사고밖에 안 되잖아요. 다 밖에 나오면은 그 공무원 끈 떨어지면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초조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 가지고 공무원 먹여 살리고 나라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라니까요.
유사매매 사례가액 같은 거 그런 것도 남이 어떻게 팔았는지 비싸게 팔았는지 내가 알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세무 공무원이나 자기가 신고받은 거 이렇게 자료 떨쳐 보니까 보이는 것이지. 그리고 유사라는 개념이 뭐예요? 유사라는 개념이. 그게 예전에 2003 년에 12월 30일 날 이제 법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시행령에 들어와 있어요. 시행령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유사가 어떤 거는 유사고 어떤 거는 유사 아니고 아이 조망도가 틀리고 리모델링한 그 가격도 틀리고 햇빛 드는 것도 틀리고 층이 틀리고 동이 틀린데 뭐를 가지고 유사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자꾸 판결문에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기고 어떤 경우는 지고 그것도 판사가 어떤 판사 만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뭐 그것도 뭐 내가 이렇게 보겠다는데 거의 뭐 재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법리라기보다도 원념 재판식으로 내가 이렇게 본다는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의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세청장이 규칙으로 만들었어요. 면적에서 5% 이내 그리고 기준시가 5% 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가격 실거래가 시스템 봐 가지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다 유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1억에 팔았는데 누구는 1억 2천에 팔아가 1억 그 뭐 5%면은 1억 1억 1,000이 1억 500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 500만 원에 판 누가 있는데 그거를 1억 500만 원을 시가로 잡아 가지고 적게 신고했다고 뭐라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세법에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회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능, 시기 질투 본능 이런 거에 잘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공짜 좋아하는 본능 막 이런 거에 잘 맞아떨어져요. 벌었으면 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부담부 증여에서 공시가격이 10억 짜리 아파트를 이제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는데 10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려고 하니까 부담되니까 부담부 증여를 한 거예요. 전세보증금이 8억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8억에 대해서는 유상 양도가 이루어진 거고 무상으로 증여된 부분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고 이제 2억에 대해서 증여세, 취득세가 12%잖아요. 그러니까 2억에 대한 12%만 내려고 했는데 2,400만 원만 내려고 했는데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이거 부담부 증여 인정 못 하겠다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자식이 재력이 없잖아요. 소득도 없고 8억을 언제 자기가 벌어 가지고 갚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력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면서 부담부 증여 인정 안 해요. 그래. 이런 식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이 용감한 거예요, 무식이 용감한 거. 아니 민법상 부담부 증여를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 국세 세법상으로도 어 유상 양도 채무 인수 부분은 양도 해 가지고 양도세 내고 무상으로 된 부분만 증여세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지자체 공무원이 그거 증여 아니다고 부담부 증여 아니다고 예? 그러니까 부담부라는 말 딱 빼버리고 전체가 10억이 다 증여다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세금 국가 시대에 더더욱 예? 나는 이렇게 안 된다니까 안 본다니까 알아서 불복하세요 이렇게. 더 도도해지는 거 이게. 우리는 안 하면 감사 걸립니다 뭐 이렇게 해 버리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데 자유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그렇게 빼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빼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유라는 거를. 아니 본인이 사적 자치해 가지고 아니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는 거를 가지고 왜 못하게 하냐.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부정할 근거가 뭐가 있냐. 세법에 근거 규정도 없는데 그런 거 하려면 부당행위 같은 거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런 근거 규정을 간신히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면 그러지만 그런 거에 어디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 보면 뭐 기타
볼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또 해 놓고 세법에는 또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꼬마 빌딩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애처럼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시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크면은 평가할 수 있다.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다 같이 하려면은 감정 평가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어떤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알면 봐 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모럴 해저드 영역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IMF가 왜 왔는지 아세요? 규정 따로 관행 따로 했어요. 규정은 있어도 관행은 따로 있으니까 규정이 이렇게 있고 관행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모럴 해저드가 공간이 크면 클수록 오고 가는 돈들이 춤춰요, 허공에서. 그 사이에 국가 돈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납세자들은 지금 뭐 1주택,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 재산 지키려고 눈치만 깜빡깜 보고 이제 고개만 숙이고 순한 양처럼 이제 순종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속으로는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은 '잘한다, 잘한다.'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말은 안 하고 뭐 이렇게 세금 많이 걷어 가지고 막 이렇게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내 이권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거 주택이 4주택이든지 5주택이든지 그거 자기가 쓰지 않으면은 현금으로 쓰지 않으면 자기가 쓸 것이 아니죠. 뭐 부동산을 어디에다가 써먹겠어요. 어디에다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자녀가 써야 돼요. 그러면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국가 세금 나가는 거니까 누가 쉽게 주려 하겠어요, 세금으로. 근데 자식은 자식대로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1 순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재산, 빌딩 이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순위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상속세로 국가가 가지고 가는데 "아니 그 뭐 국가한테 줄 거는 줘야죠." 하면서 그러는데 국가가 1 순위로 더 많이 가지고 간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 국가가 1 순위다 이거예요, 가지고 가는 것이. 자기가 1 순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놓고 나서 보면은 그게 온전히 지 것이 다 아니다 하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뭐를 이걸 팔아버리고 싶으면은 일단 파는 것이 가장 싸다고 생각하면 팔아야죠. 팔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거 쓰고 그래 가지고 상속재산 써 버리면은 상속재산 줄어드니까 세금 면으로 보면은 생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써 버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자식이 그거는 내 거다고 생각하니까 어 눈을 부라리면서 "그걸 왜 팔아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게 이제 온전하게 그게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아도 헛똑똑이다 이겁니다. 세금을 안 내 봤으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안 내 보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래저래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 사람들을 사고방식들을 이 사고방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갑다.' 이렇게 시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유산매매 이렇게 찾아 가지고 너희들이 신고하고 또 이 시가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가에 왜 싸게 했느냐 그러면 '내가 싸게 했는가? 비싸게 했는가? 증여세 내라고 증여세 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모르게 보슬비 어쩌듯이 본인이 이제 순응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고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막 하면서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이게 물신이 많이 지배하고 지배할수록요 사람이 기계가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순한 양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세금으로 그냥 확 압박을 해 버리면 사람이 고개 딱 숙여 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이 물결이 샥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흘러가 보니까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씩 만들어 내기도 좋죠. 만들면은 "지켜야 돼." 이렇게 해 버리면 다 말 들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세금으로 결국은 뺑뺑 돌고 부메랑 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입에서 단내 냄새 날 때 세금으로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해 가지고 결국은 국가한테 세금 내주려고 평생 일했구나. 내가 그렇게 근면검사하고 인색함을 떨고 그랬는데 참 진짜 헛살았네. 헛살았어. 헛수고했네. 이런 말 절로 나온다니까요. 자유의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워낙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워낙 많다 보면은 뭐 부족함을 모를 때는 맨날 불평불만해요. 불평불만. 불평불만하다가 구간이 또 명간이다. 나중에서야 이제 아쉬우면 구간이 명간이다 이러죠. 구간이 명간이다. 근데 있을 때 맨날 불평불만했다가 그러니까 때는 늦으리 그런 거죠. 때는 늦는.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느 어린 동자가 선생님 도력을 시험해 보려고 갔대요. 그래 가지고 새를 딱 이렇게 잡아 가지고 가 가지고 "선생님 이 새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운명입니까? 살 운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죽을 운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놔줄 것이고 살 운명이다 그러면 콱 해 가지고 죽일 것이고 그런 계산하에서 물어봤는데 "야야 새의 운명은 내 입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손에 있다. 네 손아귀에 있다. 손아귀에 달려있다." 이거죠. 이거 보통이 아니네." 하면서 손을 펼쳐 보면서 "보세요. 내 사람들이 맨날 손금을 이렇게 안 줬다고 그래요. 야 네 손 한번 펼쳐 봐라. 이게 운명선이고 이게 금전운이고 이게 관운이다. 음? 그러면 한번 주먹 쥐어 봐라. 주먹 딱 쥐니까 봐라. 네 운명은 네 손 안에 있다. 다른 사람 입에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개인의 운명도 자기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듯이 한 나라의 국군도 그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